안녕하세요. 뉴엔TV 이소입니다. 조금 기다리셨죠? 예, 지금 올리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저번 주부터 이제 180도에 대한 자료들 조사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180도는 아마 단락단락 제품 하나씩 하나씩 구성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편에서는 아마, 이제 지성이신 분들 또는 건성이신 분들, 뭐 기미나 잡티 있으신 분들에서 제품 활용법에 대해서 좀 단락단락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랑 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업로드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예. 일단 180도라는 뭐 스토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제 피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누스킨 사업자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좀 희귀병을 앓게 돼요. 어떤 희귀병이냐면 그 이비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 병은 좀 특이한 병이에요. 그래서 좀 외람단 얘기지만 저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실 이비병에 대한 거 누스킨을 알면서 그 병이 그 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병이냐면 사람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세포 분열이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붙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복숭아 껍데기가 이제 물이 많은 복숭아 확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가 밖에 있는 피부도 있지만 이제 입속이나 코나 이제 귀나 뭐 항문이나 질 같은 경우나 이런 곳이 점막이잖아요. 이것도 다 피부거든요. 그 피부조차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이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재생이 되지 않는 아주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피부가 벗겨져서 2차 감염으로 죽기도 하지만 이제 평생 동안 뭘 씹을 수가 없겠죠. 씹으면 점막이 다 찢어져 가지고 거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평생 그 물렁물렁한 그러니까 죽처럼 아니면은 이유식처럼 아니면 그 뭐 분유 같은 것만 이제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제 진물이 나게 되면 손가락 같은 데 점막이 이제 벗겨지고 나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계속 어떤 시술을 하냐면 이걸 떨어뜨리는 수술들. 예, 피부가 붙으니까. 그리고 평생 피부가 서로 들러붙지 않게끔 계속 붕대를 감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음식의 섭취 영양소가 전부 다 피부를 만들다가 결국은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그 병이 너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너무 희귀병이 많이 앓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약회사 쪽에서는 그 약을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엄마가 누스킨이라는 회사에다가 편지를 쓰게 돼요. 이런 희귀병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편지를 썼는데 누스킨 회장이 이 편지를 읽고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 알아보게 되는데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희귀병이니까 사실은 지원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누스킨이라는 회사 보시면 에포크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 에포크라는 제품들은 제품 하나당 25센트씩 기부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에포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해요. 그 25센트는 누스킨의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 의대 그 이비병 환우들 연구하는 연구비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구비를 받은 스탠포드 입장에서는 고마움의 표시로 사람의 피부가 재생이 잘 돼야지만 건강한 피부를 살 수 있다는 거에 기전을 바탕으로 제품화 시킨 게 바로 180도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스킨이 180도를 처음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일반 화장품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제가 오늘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나오게 된 계기 아니면 뭐 이렇게 출시된 배경들을 말씀드리는 건 제품에 대한 그 출발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보통 화장품들은 수익을 나기 위한 화장품을 많이 개발을 하지만 이건 치료제로 나왔던 제품이고, 근데 이것들을 그 이 180도라는 제품은 치료제로 쓴 게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로 누스킨한테 기부가 된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뭐 누스킨을 사용하시는 많은 매니아층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저희 집안처럼 아이들이 그런 병으로, 그 아이는 4살 때 사망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20살을 넘긴 아이들이 없다고 해요. 예. 옛날에 SBS에서 방송에도 나왔던 아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폴스보굿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이비병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제품에서 소소하게 우리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180도를 할 건데요. 180도의 첫 번째 이제 페이스 워시겠죠. 예, 페이스 워시. 페이스 워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이제 누스킨을 만나신 분들이나 180도 썼던 분들이 많이들 써보면서 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좋다. 또는 쓰고 나서 너무 많이 부었다. 쓰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얼굴이 가렵고 쓰라리고 막 얼굴이 막 난리가 났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품이 어떤지를 아셔야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 누스킨을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만나면서 저는 사실 확률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80도를 쓰시려고 하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표피 밑에 기저층이라고 있었고, 기저층 밑에는 진피층이라고 있어요. 진피. 예. 진피층, 그러니까 기저층, 표피 밑에, 맨 밑에 있는 끝털에 있는 기저와 진피의 맨 위에 있는 유두가 만나서 거기서 영양과 산소를 받아서 기저층, 각질을 만드는 공장에다가 수분을 공급해서 예쁜 각질을 만들어서 14일 동안 올라가서 붙어있다 떨어지는 28주기를 지나면 나의 새로운 피부가 생성이 되겠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늘어져요. 표피라는 집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아이들 비비병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럼 유두층에서 내 피부는 기저층이 멀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나 영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쁜 피부를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쁜 각질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각질들은 더더군다나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피부가 칙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스킨의 제품 중에 이 180도는 사실 굉장히 재생이라는 말과 함께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각질 기능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들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써보고 싶은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피부가 어떠냐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만약 굉장히 민감하고 세안을 세게 하고 붉고 그다음에 알러지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레이저나 토닝을 되게 많이 자극을 되게 많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84 페이스 워시가 사실은 이 또 다른 각질 기능이기 때문에 자극으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자극을 느꼈을 때 사람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부어요. 내 몸에서 아니니까, 내 몸에서 안 맞으니까 일단 림프액이 확 가서 얼굴이 뚱뚱 붓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막 두드러기처럼 모기 물린 것처럼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몸에 닿아서 알러지를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가렵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이것들을 누스킨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명현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사실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180도 페이스 워시 같은 강산이거든요. 얘가 산도가 보통 3.5 정도가 나와요. 예. 식초보다는 조금 덜 시겠지만, 그래서 맛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되게 새콤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쓰고 나서 좋은 분은 어떨까요? 예. 내가 피부가 되게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세요. 피부가 되게 약하시거나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떤 특정 제품, 천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게 뭐냐면 섬유 아세포예요. 예,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건데 예, 수수깡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 보시면요.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저층이라고 해서 기저층이고, 여기 위에가 더 피퍼핀데 요거는 진피층을 얘기해요. 진피는 두께가 한 2mm에서 3m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원래는 그림으로 이렇게 울룩불룩해서 유두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콜라겐이에요. 예. 이렇게 수수깡처럼 빳빳하게 새는 게 그물머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 여기도 공이 있고 여기도 공이 있어서, 어떤 공이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피가 건강하다는 거를 바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 볼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이게 두꺼울수록 굉장히 좋은 피부예요. 예. 뭐 피부에 기미가 있던 잡티가 있던 뭐가 있든 상관없이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울수록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생적으로 부모님이 약간 꺼진 피부도 있어요. 이렇게 꺼진 피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엉덩이 보면 어때요? 탱탱하고 통통하고 꼬집으면 두껍게 꼬집혀야 좋은 것처럼 피부의 진피도 두껍게 꼬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볼이 안 흔들리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나의 엘라스틴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공들이 여기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건 섬유아세포라는 게, 세포, 아까 기저층에 있는 기저세포처럼 섬유아세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이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사이 물질들이 차이거든요. 이거 글루코스 아미노글루칸, 그거는 바로 이제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뼈대 위에 근육 위에 스킨이 붙어 있다는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진피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좀 기를 수 있는데 좀 재미를 돋고자 해서. 그래서 요 다음 편에는 바로 섬유 아세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